3, 4월반에 이제 연속해서 이어지는 강좌이면서도 또 독립될 수도 있는 강좌인데, 간단하게 이제 OT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 자료는 딸랑 한 장이죠. 어제 너무 무겁게 O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3, 4월과 5, 6월은 모두 다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는 성격을 띱니다. 근데 3, 4월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문학의 본질과 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학 수용과 생산, 이 두 파트가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학과 태도, 이 중에서 문학의 본질과 특성은 고등학교 2학년은 아닙니다.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1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학의 이제 수용과 생산,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 성취 기준 3, 4월 반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다양한 맥락, 주체 평가, 다양한 해석이라든가 공간과 비판, 이제 이 중에서 주체 평가, 다양한 해석을 제외한 성취 기준이 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문학과 태도에서 이제 자아성찰 타자의 공동체.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수용 생산, 문학과 태도, 문학사, 이렇게 세 가지로, 세 파트로 이제 나눠졌는데, 일부러 문학사 파트 부분은 이제 5, 6월 부분으로 돌리고,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중시 여기는 수용과 생산과 태도를 중심으로 하고, 문학의 본질과 특성은 이제 지금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중학교로 내려가 있지만, 이제 본래 이제 원래 2012 교육과정에서는 고1, 그 전에 2009에서는 고2, 이렇게 해서 문학을 개념적인 내리는 것은 중학교 고1, 고2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3, 4월 교육과정 반에서는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는 연습을 한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5, 6월 반에서는 갈래이론, 그 다음에 문학사, 이 두 파트를 가지고 하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파트에 있는 갈래이론과 문학사는 교육과정보다는 개론서 내용이 중요해요. 개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정갈래에서의 화자라고 하는 요소라든가, 또는 심상, 또는 서사갈래에서의 플롯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지 않아도 중시되는 문학작품의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갈래이론과 문학사는 주로 이제 고1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갈래이론이 성취 기준이 흩어져 있고, 이제 문학사 파트 부분은 사실 교육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교육과정이 의미가 없고, 그냥 그 연도별 또는 시대별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들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학사도 교육과정보다는 개론서 중심의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그 임용에서는 개론서의 내용과 같은 배경 지식을 깊게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거기다 교사형 지도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래이론의 배경 지식과 문학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그 정도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필요하다면 갈래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개론서들 이것으로 이제 보충해서 프린트물로 제공할 거고, 문학사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충해서 필요하다면, 교사형 지도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제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약간 소개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것
것들을 중심으로 했던 3, 4월 반과는 다르게 이 갈래이론과 문학사의 5, 6월 반은 교과서 작품이 있긴 한데 이제 이 교과서 작품을 요소별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미리 이제 그 작품 분석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1, 2월 기본 이론반을 들으셨던 분은 그 배경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기본 이론반 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제 소개가 좀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 이제 강의 계획안을 보면 그 강좌 제목, 강좌 특성, 강의 특징에서 그 문학교육론 1, 2, 3번이 있는데, 강의 특징에서 현재 개정된 교과서, 2015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된 개정 교과서가 중3을 제외하고는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중1과 고1이 작년도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되어서 나왔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분석할 때 이제 여기에서 작년에 나왔던 중1과 고1의 작품들은 할 거고, 올해 나온 중2하고 고2 문학이에요. 중2하고 고2 문학은 이제 그 프린트물에서 그 계속해서 추가되어서 보충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3 그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아직도 12교과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품 이렇게 소개를 할 때 15 같은 경우에는 15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소개를 하고, 15와 같은 이름 그 연도 표시가 없으면 10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물론 3, 4월 뭐 1, 2월 그 문학반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5, 6월 그 달에 다룰 갈래이론과 문학사 파트, 특히 이제 문학사 파트 경우에는 고전 문학 파트죠. 중심이고, 갈래이론은 이제 현대문학 중심일 텐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갈래이론과 문학사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고전 문학 파트는 다 문학사고, 그다음에 갈래이론은 이론 자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자체를 그 이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별 분석을 시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그래서 아마도 기출문제를 아마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차 정도의 평균적으로 15작품 내외로 제가 평균적으로 삼아볼 때, 많이 나가면 15작품인데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다 기출까지 같이 보면 조금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죽음의 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국교론반보다는 훨씬 더 이게 타이트합니다. 국교론반은 교수학습 및 평가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빠진 교과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진 않는데, 여기는 좀 타이트합니다.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당연히 이제 지난 주차에 배웠던 작품, 또 수업 내용, 기평하고 이제 소설령을 합쳐서 5문항 내외를 내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EBS 수능 교재나 수능 기출 문제를 했었죠? 풀고 있거나 풀었죠? 일단 수능은 지금 풀고 있거나 풀었죠? 그런데 EBS는 뭐 여러분들 독해의 기본 원리인가요? 국어 독해의 원리인가요? 그거 하고 이제 장르별로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수능 특강 정도를 보고 계시거나 볼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수능 기출 문제를 일단은 한 문제 정도씩은 변형시켜서, 임용으로 변형시켜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문항 내외인데 한 문항 정도는 수능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지 않은 작품이죠.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다 보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및 교재는 그렇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수강생 특전에서도 문학교육론 개념어 특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학교육론 개념어 특강은 여기서 이제 문학의 본질과 특성부터 문학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용어 해설을 조금 더 많이 좀 넣으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뭐 가령 사전식 문학 용어 같은 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좀 많아요. 많고 문학 용어 사전이. 근데 수능을 위한 문학 용어 사전도 한 3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서답형 임용 문항 체제에서는 어떤 용어를 구사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교한 정확한 문학 개념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문학교육론 개념어 특강에서는 요 내용들의 압축판을 다루되 이제 용어, 필수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5, 6월 교과서반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론 개념어 노트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년도 판이어서 이게 이제 약간 업글 버전이 좀 필요해서 19년 이번에 개정판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 구주 수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교론반과 마찬가지로 6주차의 휴강 예정이에요. 다만, 국교론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진도가 어느 정도 안 나가면 휴강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면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도를 보면 갈래 이론을 2주차까지는 할 거예요. 오늘 이번 주차는 서점 갈래와 관련된 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네, 2주차에는 서사 갈래를 중심으로 하고, 국교술 갈래는 이론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용에서 극갈래하고 교술 갈래는 임용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의 분석 부분을 묻지는 않아요. 작품 자체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주차부터 이제 문학사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3주차, 4주차, 5주차, 6주 쉬고 7주차까지는 고전 문학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8주차, 9주차는 현대시 문학사하고 현대 소설 문학사 파트 부분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주요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3, 4월 반이 주로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현대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분석 연습을 좀 했다면, 이제 5, 6월 반은 이제 1, 2주차는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갈래 이론을 적용하고,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고전문학사 중심으로 이제 문학사, 고전문학 작품을 시가하고, 그다음에 산문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분석할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OT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은 이렇게 제공되되, 제공된 프린트물은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충 프린트물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새로 중2하고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하고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이 보충 프린트물로 제공이 될 건데, 그 보충 프린트물은 지금 아마 또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아마 프린트물이 너무 두꺼워서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눠진 것 뿐이고, 원래는 이제 이게 하나예요. 오늘 배워야 할 서점갈래 작품들이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프린트물이 나올 거예요. 그 보충 프린트물이 주로 이제 올해 발간된 교과서의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물은 이제 작년도에 발간된 중1하고 고1 교과서가 실려 있고, 12교과서의 작품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설명을 잠깐 좀 드리죠. 먼저 첫 번째 이제 문학 갈래 부분에 프린트물의 첫 장을 펼치시면 문학 갈래라고 하는 그 성취 기준이 나오는데, 이 성취 기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학 갈래 이론에 대한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문학 갈래 이론이
이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수갈래의 그 사본법 체계에 그 필요한 필수 요소에 대한 학습을 시부교육과정에 고1 때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교과서에 이 문학갈래 이론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갈래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1단원이 있다면 한 단원에 이제 소단원이 4개로 구성되고 그 소단원 첫 번째가 서정갈래, 두 번째가 서사, 극, 교술 이렇게 4개의 소단원으로 돼 있고 하나의 소단원의 서정갈래에 작품이 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작품을 서정갈래의 필수 요소인 예를 들면 화자, 뭐 운율, 심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학습 활동으로 구성을 해서 그 한 작품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프린트물 두 번째 아마 프린트물일 거예요. 두 번째 프린트물에 제일 마지막 작품인 정지용의 비라고 하는 작품을 작년도 이제 발간된 2015 고등학교 1학년 창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이 비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학습 활동이 40쪽에 1. 이해 활동으로 이 작품의 이제 내용 분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분석은 서정갈래의 요소 학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떠한 분위기나 어떤 시적 화자의 그 정서와 그다음에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건 이제 내용 분석을 하고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41쪽의 활동 2번이에요. 활동 2번에서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서 서정갈래 특성 알아보자. 하나의 활동 안에. 그리고 이제 세부 활동에 1. 작품의 내용을 산문으로 써보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해보자. 이건 운율. 그 다음에 2. 이 작품에서 감각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식구들을 골라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것은 심상. 그 다음에 3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율과 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활동 안에 세부 활동으로 운율 요소하고 심상 요소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갈래 이론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갈래 이론은 여러 가지의 필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필수 구성 요소를 한 작품 안에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고1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첫 장 갈래 이론 부분 가게 되면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정갈래라고 하면 서정갈래를 이루고 있는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필수 구성 요소들이 뭐 개론서 필진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필수 구성 요소는 4개 정도예요. 몇 개? 4개예요. 그게 그 위에 있는 수록 작품 목록의 좌측 부분에 보시면 화자, 운율, 함축성, 심상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4개. 화자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에 운율은 서정갈래의 요소 중에 하나인 무슨 성? 음악성. 그 다음에 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심상. 심상은 회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의 3요소라고 해서 음악성, 함축성, 그다음 회화성 이 3요소가 있고 그 3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 요소로서 화자 해서 이제 4가지가 필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 4가지의 이 필수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다뤄요. 성취 기준이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시면 화자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건데 중학교죠. 근데 이건 화자 요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 서술자나 시점도 여기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나 서술자 시점 부분을 중학교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배울 때에는 시만 소단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소설도 소단으로 구성해서 배워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서정갈래를 할 때는 이것을
요소별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화자 측면에서 성취 기준을 하나를 중학교를 따로 분리시켜서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겨보시면 화자 부분 끝나고 10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비유, 운율, 상징, 심상. 이제 이게 시의 3요소인 음악성, 함축성, 회화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성취 기준은 하나예요. 중학교 때. 근데 이 중학교 때 성취 기준은 비유,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는 이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 서정갈래만 여기서 작품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징이라면 소설도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서정갈래를 중심으로 한 현대시를 하다 보니 이 성취 기준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다루기도 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취 기준에서는 비유 상징만 언급되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보면 비유, 상징, 갈등,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비유나 상징은 서정갈래의 필수 요소예요. 비유나 상징은 함축성이죠. 그 다음에 갈등은 서사갈래의 요소예요. 갈등. 그 다음에 운율은 또 서정갈래의 요소예요. 음악성. 그 다음에 반어, 역설, 풍자는 서정갈래의 필수 요소나 서사갈래의 필수 요소는 아니고 이건 이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어, 역설, 풍자와 같은 일단 표현 방법의 표현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취 기준이 이제 중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개를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서정갈래, 서사갈래 이 갈래 이론에 대한 학습은 성취 기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에서는 종합적으로 갈래 이론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 하나에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소갈래를 이제 갈래 이론을 잠깐 학습하고 작품 하나를 가지고서 학습 활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활동 1번은 화자, 활동 2번은 운율, 활동 3번은 심상, 활동 4번은 뭐 비유상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다음 중학교에서는 화자 성취 기준이 따로 있고 비유상징, 운율 성취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자 성취 기준에서는 화자하고 그다음에 소설에서의 소수자를 배우고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이 성취 기준에서는 이제 서정갈래에서는 비유, 상징, 운율을 배우고 서사갈래에서는 갈등이나 상징 같은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성취 기준 2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성취 기준 하나 해가지고 3개의 성취 기준이 갈래 이론과 관련돼 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서정갈래의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체계화를 시켜서 다시 이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 화자라고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운율을 중심으로 하고 또 비유 상징인 함축성 그 다음에 심상인 회화성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이라고 해서 반어, 역설, 풍자 그 다음에 종합 세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그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 대한 종합을 이렇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서사갈래를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면 서사갈래도 마찬가지로 이 3개의 성취 기준이 또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론 학습은 이제 그때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서사갈래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인물이라든가 플롯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 요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유 상징을 중심으로 하는 요소 이렇게 해서 이제 서사갈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5가 명시되지 않은 작품들은 다 2012 교과서예요. 그리고 이제 보충 프린트물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보충 프린트물이 있는데 이 보충 프린트물이 이제 올해 중2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서정갈래 작품들이어서 여기에서는 제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작품만 제가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킹을 좀 하세요. 저하고 같이 볼 작품들이 먼저 화자에서 엄마 걱정의 기용도 작품은 천재 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
그 엄마 걱정은 이번에 이제 2015 교과서에 이것이 또 실려 있어요. 근데 활동이 좀 달라요. 화자라고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실려 있긴 한데, 그래서 나머지 천재 김만 보고 천재 노 교과서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2015로 대체를 할 겁니다. 이따 보충 프린팅으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운율은 다 안 봅니다. 여기 나오는 운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작품들이 뭐 안 좋은 작품들이라서가 아니라 운율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학습이 너무 쉬워서 제가 같이 하기에는 좀 너무 쉬운, 혼자서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운율은 아예 다루진 않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서는 그 범은 고양이로다의 2015 비상교과서만 하겠습니다. 15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의 비상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천재노 2015의 새로운 길, 윤동주 체킹만 하세요. 그 다음에 박두진의 해 비상한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되어 비상후 교과서, 요건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윤선도의 오후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출에서 출제된 바는 있는데 이게 이제 뒷북을 치는 식이어서 어차피 윤선도의 오후가는 충분하게 기출 문제에서 다루졌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고요. 그 다음 심상 부분은 정지용의 향수를 하겠습니다. 천재정 교과서. 근데 여기는 천재정 교과서는 2009 작품이에요. 근데 2009인데 심상을 중심으로 한 분석 중심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어 역설 풍자에서는 먼우일, 깃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부분에서는 장성남의 배를 매며 비상한 교과서는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작품인 정지용의 비, 창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표시를 해놓고 이 작품들은 수업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충 프린트물로 온 작품들이 있어요. 2015 이번에 이 중2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은 6작품 정도가 있는데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들이 한 16작품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는 12작품, 거기에서는 6작품인데 그 중에서 골라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주차에 한 15에서 16작품들 하고, 여기에 제가 일부러 2012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빼지는 않았어요. 빼지는 않은 이유가 그래도 또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학습활동 같은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화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인데 전부 다 기출문제하고 연관성이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출문제의 연관성은 작품은 달라요. 작품은 다르지만 기출문제에서 안 다뤄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자면 비유는 이제 어렵게 나왔던 뭐죠, 윤공간의 나비, 비유의 형성 원리. 상징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최승호의 눈사람, 네, 맹인 부부 가수가 나와가지고 상징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이호철의 큰 산이 나와서 소설에서 상징을 묻는다든가, 이육사의 교목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기출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이 서정갈래 이론과 관련돼서 요소학습은. 그 다음에 반어는 김명수의 하급방 교과서. 그 다음 뭐 풍자 같은 경우에도 뭐 최만식의 논이야기라든가 또 치숙과 관련돼서 풍자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서정갈래나 서서갈래의 요소들이 출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만 다른 채 출제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출을 이제 같이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 끝마치고요. 그 다음 작품 분석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원래 1, 2월 기본 이론반에서 소개했던 이제 이론 학습들을 조금 할 거예요. 여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저와 같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임용에서는 화자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거든요. 뭐 사전식으로 화자나 시점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이 시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라든가, 또는 이 소설 속의 시점을 전지적 시점이라고 가정 내릴 때 제한적 전지적 시점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의 임용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들은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에는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화자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1, 2월 기본이론반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기본이론반에서 했던 이론 학습의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OT 다 끝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갈래 이론과 문학사 파트는 교육과정이 불필요한 내용이고 오히려 더 필요한 내용은 개론서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이다. 다만 임용에서는 그 개론서의 배경 지식의 이론적인 것들을 묻은 게 아니라 작품에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려 있는 교과서 작품은 직접적으로 출제될 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작품들이 다른 작품으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을 연습하는 도구로서 삼아라. 그다음 성취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갈래 이론은 대부분 학습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나눠서 분리해서 학습을 한다. 그다음에 문학사 파트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다루는 또는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해서 한국인의 전통과 가치관에 대해서 학습한다. 요것은 이제 성취 기준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연대별로 쭉 이제 문학사적인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파트는 사실상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갈래 이론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끝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바로 이론 학습과 작품 분석을 좀 시도하겠습니다. 좀 쉬죠.